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주차할 들이나 때마다 심한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를 새로 뽑은 지 2주 만에 엔진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면 어떤 차는 별로 안 묻고 어떤 차는 많이 묻는다가 바로 여기 문제입니다. 현대에서 돈 받았다. 공격하기 시작한 거는 상대 측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발칵. 예,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 말씀드린 대로 지금 2.5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좀 화두입니다. 워낙 좀 사안이 뜨거워서 저희가 긴급 토론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차주들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1년 전쯤부터 알려왔고 지금은 두 채널에서 좀 가장 뜨겁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예고해드린 대로 토론은 무산됐지만 1대1 인터뷰. 오늘은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께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데 오랜만에 뵈니까 또 그 사이에 오토포스트 채널이 엄청나게 성장한 만큼 살도 같이 좀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 처음부터 치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토라인은 구독자도 그랬는데 키도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소개 멘트로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모트라인 채널에서는 올해 4월 처음으로 이제 다뤄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나 지난 다음에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자동차 결함이라는 게 그래요. 한눈에 한 번에 확실하게 원인 파악이 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결함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희가 이게 문제일 거야, 저게 문제일 거야, 막 함부로 내뱉기가 사실 좀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텐데 저희가 확실히 좀 팩트 체크를 한 것들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웬만하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또 그 와중에 잘못된 정보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좀 잡고 싶다 라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실 오토포스트 채널이 저희한테는 기폭제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요? 네, 그 박명장께서 이제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K7과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2.5 스마트 스트림 자연흡기 엔진 오일 감소 문제가 터보 모델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저희가 질문을 한번 그렇게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게 오토포스트 채널을 통해서 나갔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100만 그래서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리뷰한 제네시스 차량들의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 있는 차량을 리뷰하냐? 그렇죠. 이 오일 먹는 차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이제 원인 규명은 이미 다 끝났고 오일 먹는 차, 그리고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2.5 터보 모델도 오일이 먹는 차라고 다들 이제 단정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원지가 어딘가 봤더니 오토포스트였고. 저희가 잘못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궁금해진 거죠. 더 궁금해져서 이거를 좀 어떻게 파볼까 하다가 그럼 터보고 자연흡기인데 이 두 차종이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장 좀 최소 단위로 주문해 볼 수 있는 부품 피스턴이거든요.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자, 피스턴이라도 같은지 보자 라는 차원에서 두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 일단 다르게 생긴 게 왔어요. 다르게 생겼네, 제대로 온 거 맞아? 그러고 나서 GSW에 들어가 봤죠. GSW에 들어가서 다르게 생긴 게 왔으니까 GSW 상에서도 다른가 하고 봤더니 그 2.5 자연흡기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턴이 저희가 주문한 거랑 이 GSW 상에 떠 있는 그 설계 도면이랑 다른 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 도면이 이전 거였던 겁니까? 그 이전 거고 이게 드레인홀 4개짜리, 저희가 받은 거는 드레인홀이 8개. 영상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렇죠. 그리고 드레인홀 8개를 더 뚫기 위해서 새롭게 뚫리는 구멍에 이제 보강도 좀 덧대어져 있고요. 다르게 생긴 게 왔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가 보다. 좀 뭔가 근거를 찾아낸 거죠. 드디어 시청자분들께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팩트를 저희 입장에서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현대차 품질 담당 서보신 사장이 국정감사 나와서 한 말이 있거든요. 코를 뚫어서 저희가 좀 많이 놓쳤죠, 많은 분들이.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 멘트가 그제서야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구나. 물론 뭐 뒤에 가서
따라서 또 많이 질문을 주시겠지만 그게 100% 원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거를 얘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개선을 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판단이 최종적으로 들어서 영상을 이제 올해 4월에 제작하게 됐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윤 대표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원래는 토론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문제가 뭐 양쪽을 가르려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좀 상대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현대차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지금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해서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모드라인 반대쪽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흐리고 있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선후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를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얘들이 지금 모르게 현대기아 이놈들이 아무도 모르게 잠수함 패치를 해서 피스톤을 몰래 덧뚫어 놓고 개선된 걸로 팔고 있더라. 그리고 기존 차주들한테는 이런 사실들을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봉인하고 15,000km 타고 와서 엔진오일 감소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야 지금 교체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원인은 여기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거를 주장하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의 이 메시지는 반박하지 않고 현대에서 돈 받았다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는 상대 측이다. 그래서 선후관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메신저를 먼저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메신저를 까는 행위는 정당화되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저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제가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뭐 1호 명장이 맞냐? 엔진오일 첨가제 왜 효과가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있다 그랬다가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런 것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한테는 메신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 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팩트를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이 팩트와 근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현대차에서 돈 받아서 저러는 거야 라는 거를 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 명장이라는 타이틀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명장이라는 타이틀에 많이 홀려있는, 그래서 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그냥 힘을 실어주는 이 여론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명장이라는 타이틀에 껴있는 그 거품은 우리가 좀 빼고 보자. 이 명장분들을 다 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이상의 거품이 껴있다면 이거는 걷어내자. 왜 명장이라는 이름 하나 달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정당화돼야 되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거품을 깨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런 명분도 없이 우리가 뭐 반박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한다 라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첫 영상에서 보여주신 설계 도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피스톤의 출처, 네. 그리고 설계 도면이라고 했으나 3D 이미지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거랑은 조금 더 결이 다르긴 하지만요. 예. 이게 설계 도면이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설계 도면 말씀을 드리면서 이 GSW 상에 있는 설계 도면이다 라고 자료와 함께 그런 멘트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대 측에서 그 설계 도면이라는 딱 그 네 글자만 따와서 이거 봐, 설계 도면을 받았대, 현대차에서 받았겠지, 돈 받은 거네, 사주 받은 거네, 지금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 도면은 GSW 사항에 있던 도면을 말씀드렸던 거였고, 적어도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단지 설계 도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치들이 이렇게 써있고 눈금이 있고 뭐 이런 것만 설계 도면이 아니라 3D 설계를 해놓고 그 GSW 상에 쓰기 위한 그 이미지도 분명히 그 3D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따와서 사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제 기준에서의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설계 도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이 설계하시는 많은 분들께 주변에 좀 여쭤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설계 도면으로 보여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계 도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설령 이게 설계 도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본질과 좀 벗어난 그런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계 도면이든 3D 이미지든 간에 네. 피스톤의 드레인 홀이 바뀐 거는 맞으니까. 그거는 변치 않는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그리고 설계 도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제 말이 99.9%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미지다. 이번에도 첫 영상 얘기인데요. 피스톤에 뚫린 드레인 홀이 말씀 주셨던 대로 4개에서 8개로 늘어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이 계속 여러 개 나오다 보니 네. 첫 영상과 가장 최근 영상까지 흘러오면서 그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바뀌었다. 예. 네, 생각은 계속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변함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지금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바뀐 피스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진오일 감소의 이유가 피스톤에 있었다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근본적인 조치로 홀을 풀어서 개선을 했다. 서구진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알려진 바로는 현대차가 엔진오일 게이지를 일단 바꿔줬고, 엔진오일 게이지가 바뀐 거는 드레인 홀이 바뀐 것과 다르게 알려졌죠 이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개선된 피스톤이 장착된 이후에도 네. 엔진오일 감소를 호소하는 차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동호회에 가면은 찾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현대기아를 그냥 사정없이 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을 5.2에서 5.8리터로 늘린 조치, 예. 그리고 딥스틱 게이지를 더 긴 걸로 바꾼 조치, 그 조치들이 엔진 오일 감소 이슈로 인한 조치였다라고 알고 계세요. 이게 좀 다른 걸로 보시는 겁니까?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 실제로 전화를 해보더라도 이 두 개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원인을 찾았어요. 이것도 누가 유튜브에서 헛소리를 했나 막 찾아보니까 이건 유튜브가 근원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현대차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현대에서 받은 거 아니고 인터넷 카페에서 가져온 겁니다. 현대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딥스틱 게이지를 바꿔주는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수리 방법 그냥 그대로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일 레벨 게이지 교환, 그러니까 딥스틱 게이지 교환, 그리고 봉인 작업,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해당 무상수리 이후 특정 경고등 점등 시 쇼트 엔진 교환이라고 떠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묶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들려? 엔진 오일이 먹는데 일단 봉인하기 전에 엔진 오일부터 더 쳐넣는구나. 뭐야 지금 장난해?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 연락해서 확인한 팩트는 엔진 오일 주입량이 잘못된 건 애초에 그냥 설계 불량, 이 단독의 설계 불량. 엔진오일 감소하는 별개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랑은 별개로 원래 5.8리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엔진 오일이 5.2리터로 잘못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설계 불량, 원인이 따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엔진 오일 감소 이슈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 이 무상수리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봉인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봉인한 상태에서 15,000km를 타신 다음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때 쇼트 엔진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입량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준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게이지를 바꾼 거는 엔진오일 주입량이 달라지니까 그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엔진오일 주입량이 달라졌으니 엔진오일 그렇죠. 게이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딥스틱 게이지 관련해가지고서도 이거는 뭐 이제 현대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하다못해 이제 공중파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너무 안 된 상태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지금 인과관계가 엔진오일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봉인을 하고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준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사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5,000km를 탔는데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났다. 반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냐면 딥스틱 게이지 상의 풀이랑 로우에 그 로우가 진짜 엔진 오일의 바닥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딥스틱 게이지라는 거는 엔진 오일 전체 양의 위에 한 80% 정도만 커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6리터가 들어가는데 1리터가 줄어들면 로우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로우가 찍혀 있다고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났다. 반이 줄었다.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사실 검증 팩트 체크는 아무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차주분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엔진오일 게이지에서 로우 밑으로 찍히면 네. 동시에 들어오는 게 엔진 경고등이잖아요. 로우 밑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50%까지 빠지면 뜹니다.
그러면은 엔진 오일 게이지에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엔진 경고등이 뜬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로우까지가 1리터 줄은 거고 그 밑으로 더 줄어서 총 3리터가 줄어서 반이 돼야만 경고등이 떠요. 로우에서 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은 전체에서 반. 전체에서 반 3리터. 네, 근데 딥스 게이지가 커버하는 거는 100%에서 맨 위에 20% 부분만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만 가지고 풀이냐 로우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별개 사안이다라는 문제는 저희도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네. 같이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 주셨던 게 지금 현재 개선된 피스톤, 개선된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도 오일 감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절대로 제가 뭐 차주분들을 뭐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고요. 뭐 펜션님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혹시 운행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 운전하시면서 본인 차량에 엔진오일 딥스틱 게이지를 찍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고할 때 한번 찍어보고요. 출고할 때 한번. 그 이후에는 그냥 서비스 센터에 맡깁니다. 네. 주기적으로. 그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진오일을 지금까지 5천마다 갈아야 된다 라는 그 무언의 룰 같은 거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5,000km 타면 어차피 센터 들어가서 그냥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딥스틱 게이지를 왜 찍어보며 딥스틱 게이지를 당연히 어떻게 찍어보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스틱 게이지의 풀에서 로우가 이게 몇 리터인지도 사실 다 모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대부분.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죠. 내가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차를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어. 그럼 그때부터 이 차가 돌아다니나 싶었던 그런 차가 길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 생각도 없었던 분들이 딥스틱 게이지를 이제 막 찍어보기 시작합니다. 줄었어. 10,000km 탔는데 반 줄었어. 10,000km 탔는데 반 줄었으면 한 0.5리터 준 거죠. 10,000km에 0.5리터 주는 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연기관차는 엔진오일이 원래 먹는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도 그냥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다 찍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탈길에서도 찍어보시고 시동 걸려있는데 찍어보시고 시동 끄자마자 찍어보시고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동호회에 올라오는 지금 제 차도 엔진오일이 줄고 있어요 라는 것만 놓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팩트체크라고 그거를 좀 방송에 내보내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개선된 엔진인데도 15,000km를 타고 쇼트 엔진으로 교환한 이력이 나오는 그런 차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엔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현대가 한번 개선한답시고 개선했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이에 개선된 엔진이라고 알고 구매하신 분들, 그분들도 지금 또 다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문제가 좀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개인적으로는. 차주분들을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네.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지금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네. 조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 부분이기도 한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 니네가 이거 원인을 찾았단 말이지. 피스톤을 바꾸면 된다고 개선된 게 나왔고 다 바꿔줘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 그 10만 대 이상 팔린 차를 초기형을 전부 다 쇼트 엔진을 다 바꿔줘, 피스톤을 다 바꿔줘 라고 하는 거는 현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 진짜 그 차주분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15,000km를 타는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려면은 엔진 오일이 반이 없어져야 돼요. 그 딥스 게이지의 로우를 뚫고 내려가서 한 3리터까지 없어져야만 지금 쇼트 엔진 교체 판정이 나온단 말이죠. 이 15,000km를 도대체 언제 기다리냐. 제가 적어왔는데 교통안전정보 시스템을 보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승용차들이 중형차를 기준으로 1년 평균 주행거리가 12,000km예요. 그러면 봉인한 차주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론 뭐 보증기간은 한참 남았을지 몰라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차가 엔진오일이 줄고 있을까? 15,000km를 다 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오일이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라는 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차를 운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뭐 무조건 초기형은 다 교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적어도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야겠죠? 예. 네, 이 테스트
테스트 기간이라도 반드시 좀 줄여야 된다. 뭐 5,000km에 1리터. 아니 뭐 15,000km 타는 동안 3리터 먹으나 5,000km 타는 동안 1리터 먹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봐야 하는 주기를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좀 줄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5,000보다도 사실 저는 더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5,000보다도 더 줄이는 게 맞고, 실제로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이제 올라와 있는 TSB 문서들을 보더라도 이제 뭐 미국에서도 많은 차종들이 이제 뭐 엔진오일 감소 문제로 리콜도 맞고 뭐 무상 수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보면은 걔네는 다 이 체크하는 주기 자체가 2,000km, 3,000km 요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뭐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뭐 지금 뭐 영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테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자료들처럼 뭐 물론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해외에 나온 이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오일 먹는 그 정상 범위가 뭐 2,000km에 1리터 먹어도 정상, 뭐 1,200km에 1리터 먹어도 정상, 뭐 이런 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테스트 주기 자체가 굉장히 좀 짧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들은 빨리 속간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라는 거야.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문제 해결책까지 찾아놨고 쇼트 엔진 교체해준다고 발표까지 다 했으면,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좀 테스트하는 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그 본인들의 차를 돈 주고 산 소비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한다면 이 주기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지금 이 힘을 모으기 이전에 지금 멍뚱한 걸로 힘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어디까지나 일단 현대차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가설을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추론이지만 마치 좀 확정된 것처럼 피스톤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피스톤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장합시다 라고 얘기한 걸 바탕으로 예. 이제 그 현대에서 돈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는데, 아, 그 말 때문에 나온 겁니까? 네, 그 말이 사실 근원지였어요. 네, 그 말이 근원지로 상대 측의 주장은 이거였죠. 피스톤 교체가 싸게 먹히는 거니까 피스톤 교체만 해주고 넘어가려고 모트라인에 사주를 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거다. 피스톤만 바꾸면 된다고. 근데 물론 영상에서 제가 다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현대 측에서는 피스톤 교체 작업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계속 그렇게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공업소, 사업소 가서 저 피스톤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해줍니다. 그런 작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동호회에서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네. 커뮤니티에도 올려주셨지만 네. 쇼트 엔진 교체 내용 안에 피스톤 교체도 같이 있는 걸로 저희가 봐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에서 그게 사실 뭐 공식 입장은 아닌데 그냥 1대1 문의 답변에서 지금 그렇게 온 거란 말이죠. 예. 네, 한 고객한테 피스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했어. 오일 먹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피스톤을 개선한 거야. 이 피스톤 개선을 한 거를 어떻게 바꿔주냐? 쇼트 엔진을 교환해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현대에서는 피스톤 교체 작업이라는 것 자체를 일단 하지를 않아요. 쇼트 엔진 교체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걔네는 피스톤을 교체하는 최소 단위가 쇼트 엔진 교체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영상에서 처음에 피스톤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애플은 서비스 센터 가져가도 앞에서 휴대폰 막 안 뜯어요. 배터리가 문제네? 그러면은 리퍼폰으로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같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애플 휴대폰을 들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배터리 교체해주세요 라고 안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거 핸드폰 자체가 문제니까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들 입장에서 자기들은 배터리 교환해주는 것보다는 리퍼로 돌리는 게 싸게 먹혀 라고 판단을 해주면은 리퍼로 교환해주는 거는 그들의 사정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이 사업소에 가서 따질 때는, 야, 니네 입으로도 피스톤에 홀을 더 뚫어가지고 해결을 했다며, 그리고 지금 문의 답변 온 거 보니까 피스톤을 개선했다며, 그러면 피스톤 바꿔줘. 니들 입으로도 지금 피스톤 문제라며 라고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야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야, 엔진이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쇼트 엔진 바꿔줘 라고 말하면 소비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현대차에서 사주를 받아서 뭐 싸게 먹히는 피스톤 쪽으로 뭐 몰고 간다, 이거는 사실 뭐 너무 근거도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적어도 우리 소비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휴대폰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배터리가
이상해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라고 가서 센터에 가서 말하듯이 야 이거 니네가 스스로 자인했듯이 피스톤 문제니까 피스톤 바꿔줘 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두 채널의 논쟁에서 네.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엔진 오일을 제대로 긁어내리는 역할이 드레인홀의 역할이다. 모트라인 쪽 주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병일 명장 측에서는 압축링의 역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뭐 어쨌거나 뭐 주장이 다를 뿐이지 엔진 오일을 제대로 긁어내리지 못해서 연소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연소가 되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엔진 연소실에 카본이 많이 쌓인다는 게 박병일 명장 측 영상에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추론이라서 네. 현대차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박병일 명장 측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현대차 엔진은 지금 문제 있는 엔진이 맞아요. 예. 그렇다라고 해서 결과론적인 거를 얘기하는 과정 중에 아무거나 막 얘기해서 그래 어쨌든 문제 있는 게 맞잖아 라고 말하는 거랑 지금 저는 그 상대방 측의 주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제대로 된 원인을 가지고 제조사를 압박하고 메이커로부터 좀 더 빨리 보상 조치를 받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지금 대표적으로는 압축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압축링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상대 측이 얘기하는 것들은 최초에는 피스턴 탑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에 유격이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실린더 열변형의 문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실린더 소재가 문제다 라는 말도 했고 압축링의 장력이 원래 약하다 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온도를 못 버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약간 그 투망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망 그냥 쫙 펼쳐놓고 아무거나 걸려라 약간 좀 이렇게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로 지금 소비자들이 빠른 보상을 받고 수리를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압축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에 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여요. 보시기에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카본이 많이 꼈기 때문에 압축링이 꽉 껴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예. 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압축링이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엔진 오일이 연소돼서 많이 생기는 카본으로 인해서 고착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고착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고 제대로 압축링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초 영상에서 그 박병일 명장께서 피스톤을 손으로 눌러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유격 확인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셨죠. 그렇죠. 만약에 후에 주장하신 것처럼 압축링이 고착돼가지고 눌러붙어 있으면요 딸깍 거리지도 않았어요. 못 움직여요. 피스턴이 위에서 딸깍딸깍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압축링이 그 위에서 어느 정도의 그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외부의 실린더 라이너를 자기가 잡고 있고 그 안에서 피스턴이 놀도록 해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병일 명장께서 처음 보여주신 그 딸깍딸깍 하는 영상만 보더라도 고착된 건 아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게 개선된 걸 확인했다는 그것만큼은 팩트니까 개선이 된 건 맞으니까 실제로 지금 품번도 바뀌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모트라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드레인 홀의 개수가 바뀌었고 네. 피스톤도 조금 바뀌었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박병일 명장 측의 얘기도 주장 그 근거가 있으려면 네. 그러면은 압축링도 바꿨어야 근거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사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주장하시는 바에 근거나 그 뭐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일 명장 측 영상을 하나만 더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영상을 보면 1번 압축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굳어서 안 움직이고 네. 2번 링부터는 잘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BMW 피스톤 같은 경우는 네. 2번 링이 움직이지 않고 네. 정리를 해보자면 뭐 결과적으로는 박 명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1월이나 4월이나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감소 원인에 대한 거를 좀 주장한 영상인 것 같고 네. 두 번째 영상 그러니까 4월에 나온 영상은 그 엔진오일 감소 원인에 대한 원인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근거죠. 네. 근거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뭐 4월 영상에서 뭐 말씀 주신 대로 열 변형 같은 게 좀 추가되긴 했습니다.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명확한 이유가? 그러니까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영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격이 있다. 예. 이 유격을 너무 크게 뒀다. 너무 크게 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차에 비해서는 얼마나 큰지
이게 정상 범위는 얼만데 얼마나 더 커졌다든지 아무런 근거 제시나 분석이나 해석 없이 그냥 크다, 이쪽으로 오일이 올라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영상에서 피스턴이 딸깍딸깍 움직이는 것만 보더라도 압축링은 소멸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라면 압축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압축링이 피스턴에 이렇게 빡 박혀 있으면 어떻게 움직여? 껴있겠지. 거기서도 그 유격이 있으면 안 됐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유격이 있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게 고착됐다? 솔직히 그 고착됐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보여주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그 정체 모를 BMW 피스턴, 그 BMW 피스턴의 압축링이 잘 움직이는 것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이 두 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고착이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 고착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걸 압축링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주장한다라기보다도 현대차에서 지금 말하고 있듯이 피스턴의 디자인 문제였다, 피스턴 디자인을 수정했다, 드레인홀을 더 뚫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정말 그 드레인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 드레인홀 문제로 인해서 일단 엔진오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 올라와서 연소되니까 그 생긴 카본이 압축링을 고착시켰을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원인은 드레인홀에 있었던 거고, 드레인홀에서부터 어쨌든 오일이 올라온 다음에 다른 곳에까지 데미지를 주는 거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또 갑자기 말이 바뀌신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있는데 피스톤 스크래치와 관련해서도 좀 양쪽 채널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커트 부분에 예, 맞습니다. 네. 그 방명장 측에서는 사실 그냥 3자 입장에서 보기엔 꼭 한쪽만 닳는 게 문제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차들은 양쪽이 다 닳았는데 네. 오일 문제로 이슈된 엔진의 피스톤은 한쪽만 닳았다고 일단 영상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모트라인 측에서는 스크래치는 피스톤 방향에 따라 뭐 트러스트 사이드, 안티 트러스트 사이드 네. 뭐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정도가 다르다고 반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9,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라 스크래치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반대로 반문을 하자면 9,000km 주행한 차도 양쪽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9,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어도 양쪽에 동일하게 그 웨어마크라고 하죠. 웨어마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요즘 피스톤들은 피스톤을 잘 보시면 이 아래 콘로드가 꽂히잖아요. 피스톤이 있고 예. 이게 정중하게 꽂히질 않아요. 살짝 옵셋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해가면서 제조사들은 양쪽으로 고른 힘을 배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9,000km 뛴 차를 딱 까보고 한쪽에만 생겼으니까 이건 열변형의 근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열변형의 근거로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어진 게 아니라 그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나와서는 이제 그 실린더 블럭의 소재도 문제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망이죠, 투망. 이러다가 그 용광로의 온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러스 사이드, 피스턴 스커트의 TS 쪽에만 먼저 웨어마크가 생긴 거는 당연히 TS 쪽이 먼저 이 폭발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논리적으로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더 많은 폭발 압을 견디는 쪽이라서 9,000km 정도 탄 차에서 당연히 그쪽이 먼저 웨어마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근거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고, 실제로 박명장께서 이제 다른 피스톤들도 막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 피스톤들도 보면 TS와 ATS 쪽의 웨어마크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TS 쪽의 웨어마크가 다들 넓습니다. 왜냐면 폭발 압력을 받으면서 빵 하고 치고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근거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실린더 열변형으로 또 이제 물 타지지 않았으면, 이 본질이 물 타지지 않았으면 현대가 지금 사실 틈을 보인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서보신 사장이 국감 나와서 틈을 보인 거야. 그런데 이 틈이 보였을 때 이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끼리 본질을 흐리지 말자 라는 차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반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네. 모드라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엔진오일 감소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감소 원인, 솔직히 이거는 자동차 명장이고 뭐 누가 와도 한 번의 원인을 절대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예. 네. 또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는 인터넷에서 뭐 현대 쓰레기 뭐 현대 어째 뭐 그러지만 물론 쓰레기라는 말을 들을 법한 행동들도 좀 하긴 합니다, 현대가.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엔진을 만드는데 박사들이 평생 엔진만 한 박사 몇백 명이 붙어가지고 만든 엔진이란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 양을 잘못 측정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대충 만져보고 대충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희의 주장은 저희가 원인을 밝혀냈다라기보다도 현대가 지금 이렇게 바꿨다.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보신 사장이 나와서 호를 뚫었대. 그리고 고객들한테 1대1 고객 문의 답변에는 보면 또 피스턴을 개선해서 엔진오일 감소 이슈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피스턴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피스턴이라도 좀 빨리 바꿔달라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외에 좀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 있죠. 잘못된 정보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그 딥스틱 게이지 같은 것도 잘못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도 많은 차주분들이 제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차주분들 다 모르고 계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본인들은 너무 화가 나. 왜 화가 나? 15,000km 타고 봉인을 풀었어. 봉인을 풀었는데 엔진 오일이 반이나 없어졌네. 15,000km 타는 동안 반이 없어진 거야. 딥스틱 게이지의 반까지 줄었거든. 근데 이놈들이 엔진을 안 고쳐준다.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 15,000km를 타는 동안 그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딥스 게이지 풀에서 로우까지가 한 1리터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한 500ml 준 겁니다. 0.5리터. 15,000km를 타는 동안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그 어떤 자동차를 갖다가 비벼도 15,000km에 0.5리터가 주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수치예요. 물론 지금 현대차가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차를 만들어 놓고 어떤 애는 안 먹고 어떤 애는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라고 하는 거고, 다만 그 정도 엔진 오일 먹는 거는 그냥 지극히 준수한 수준인데 잘못 퍼진 정보들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고통받고 더 혼란스러워하고 비싼 돈 주고 산 내 차의 정례미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토론에서 원래 저희가 기획한 바로는 엔진오일 감소의 원인과 엔진오일 감소의 해결책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뭐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아무래도 2부로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댓글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모트라인 쪽뿐만이 아니고 박병일 명장 측에서도 지금 인터뷰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부 뭐 인사 안 해요? 네, 없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발칵.